야, 영장 무리하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건드리면 니네들 연금 박탈되고 나가리 인생이야 라는 거 잘 생각해 라는 말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되겠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법 따위는 간단하게 무시하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 공수처, 원래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더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라고 해서 지금 한남 대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30 우파 청년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짓과 선동이 판치는 이런 세상을 이참에 싹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윤석열 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좋은 사인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청 형사, 기동대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3차 작전 회의를 열었고 구체적으로 관저 진입 계획 등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 관저 안에 그 경호처의 뿌락지가 이미 이 내부에 대한 상황을 많이 유출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결코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의에는 공수처 차정현 수사 4부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공수처는요, 이 15일 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고출력 확성기, 그리고 소형 액션캠, 고프로, 충전기, 여분 배터리, 그리고 액션캠 전용 셀카봉 배송받아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실력이 없다라는 거, 경험 부족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좀 느껴지는데요. 소형 액션캠, 셀카봉, 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걸 파악해보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증거 체증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 관저에 그 수도방위 사령부 55 경비단이 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14일 날 허가했다. 이러면서 이 허가증 때문에라도 영장 집행이 한결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는 이 55 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할 것 같아서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자, 국방신문이 대통령의 새 관저에 대해서 2022년 8월 31일부터 군사지역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한남동의 그 대상 울타리 안쪽으로만 한정을 했고요.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생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편의 차원에서 반경 500m는 미적용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5 경비단이 오케이 뭐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건 이 500m 미적용되는 구역을 허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저의 경비와 방호는 육군 수방사 제55 경비단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생활권 안에서는 경호처가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15일에 다시 시작된 2차 체포영장 이 집행에서 2박 3일 정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어서 이 기저귀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한남동에 지금 꽤나 많은 국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4시 정도에 한 5천 명이었고, 그 탄핵 찬성에 집회에 온 사람들이 50명 정도. 근데 그건 되게 많은 숫자예요. 진짜 탄핵 찬성 집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자기들도 와서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 10명이 안 돼. 보고 진짜 너무 웃었는데 그 노숙자들이 이거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4일 날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경찰 추산으로 5천 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또 새벽에 가볼 생각인데요. 이 대통령 경호처는요, 불법적 영장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물리적 충돌, 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공수처하고 경찰, 경호처가 14일에 그 서울 모처에서 사실 회동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전혀 뭐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거듭 유감을 표명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는요, 이도 저도 그러니까 뒤로 후퇴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똥꼬에 줄 섰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후퇴 조항이 없는 공수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이 체포영장 집행에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명이 기저귀 하나씩 찼다라고 하면 그 기저귀 값만 해도 참 국민 세금이 무시 못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 공수처와 함께 영장 집행에 뛰어든 경찰도 수도권 4개 거기에 총 동원령이 내려졌다라고 하고요. 일단 경찰은 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그 영장을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도 발부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김순영 부장판사 있죠. 영장 전담 판사가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는 이 논란이 됐던 110조를 배제했습니다. 110조, 111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쏙 뺐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좀 이상하죠. 사실 대통령 관저라는 동일한 장소에 대한 똑같은 인간의 다른 판단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발부를 받은 영장은 남부구치소의 관할로 가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구치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짬짬이로 서부지법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게, 이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 대가리들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경호차장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형소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정 자체를 대통령에게는 이거 빼고 영장을 발부하고 경호차장에게는 이거 배제 없이 그냥 발부하고 이런 부분 나중에 그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은요,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경찰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호처 핵심 인물을 겨냥해서 일단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그렇고 지금 경호차장도 그렇고 일단은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바쳐서 대통령 지키겠다라는 쪽이다라는 거죠. 지금 무리하게 이 경찰도 공수처도 지금 뭔가 무슨 혐의로 입건한 걸 남발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굉장히 뭔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당국이 이 같은 막가파식 영장 집행에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 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안보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콜 하면 우리가 문을 열어줄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공수처와 국수본, 공조본 다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이미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호처는 대통령 말씀에만 움직이겠다라는 뜻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려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로 보고 이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의 경호 업무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총 쏘는 것도 있습니다.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그리고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윤석열 이코르 대한민국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겠지만요. 가능하다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윤곽근 변호사님도요. 불법 영장의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니까 총수도 정당합니다. 사실. 불법 위헌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기분상해죄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적 영장을 받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경찰관들이다. 경찰관 여러분들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는다. 영장 무리하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건드리면 니네들 연금 박탈되고 나갈 인생이야 라는 거 잘 생각해 라는 말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2030 세대들, 6070 세대들 그냥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콜라보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 우리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우리의 미래와 주권,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연단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30대 여성은요. 도저히 집에서만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행기를 타고 밤을 새워서 친구들과 함께 집회에 왔고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기특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학생이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비상계엄령은 위헌이냐? 라고 먼저 묻고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기반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학생이다. 이런 학생이기 때문에 미래가 좀 밝아지는데요. 이들은 지금 집회 현장에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직무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의 불순 세력 일거에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